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우주 발사체 기술이 응축된 핵심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추켜 세웠고 푸틴은 북한 경제와 안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재래식 무기와 첨단 위성 기술 등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담 뒤에도 러시아의 다른 곳들을 찾아 군사시설 등을 둘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가 유엔이 금지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다세대 주택 건설을 늘리는 법안을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마리화나 카페 운영을 허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맷 해니 의원은 캘리포니아를 전 세계 마리화나의 수도로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변이에 대응하는 파이자와 모더나 개량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개량 백신의 접종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을 포함해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 등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한 것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오른 게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단기 국채금리가 5%를 넘기면서 불확실성을 피하고 또 안정적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 기관들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미국 가구의 소득은 감소했고 빈곤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질 소득도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기존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2분기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이 최악의 극단적 정치라며 크게 반발한 가운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비아가 홍수 피해로 6천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진 피해를 입은 모로코에서는 현재 수색 작업보다 복구 작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개 부처 장관을 동시에 바꾸는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문체부에는 유인촌 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개각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 것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면서 특검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조규성 선수의 골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피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3대6으로 지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모닝뉴스 2부 오늘 소식은 북한과 러시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KBS와 YTN의 뉴스 많이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 기술이 응축된 핵심 우주기지입니다. 도착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예상했지 우주기지가 정상회담의 장소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담 결과는 공개 안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추켜 세웠고 푸틴은 북한 경제와 안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KBS입니다.
3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쁜 속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대중으로 감사드리고 요시라토스리 40초 동안이나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먼저 최신 로켓 실험장부터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발사체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은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이어 러시아 우주 발사체인 소유스2 발사장까지 함께 둘러본 뒤에 양국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의의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또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반전 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대외 정책의 1순위가 북러 관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보답을 시사했습니다. 회담이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시설에서 열린 건 인공위성과 발사체 기술 향상을 원하는 북한의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담 뒤에도 러시아의 다른 곳들을 찾아서 군사시설들을 들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네, 공식 환영 만찬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만찬을 시작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나는 푸틴 동지와 전략전술적 협동과 지지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희망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우주기지 시찰과 회담, 만찬까지 일정을 소화한 김 위원장은 6시 반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떠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하바롭스크주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항공편으로 이 김 위원장은 꼼소몰스크 나아무르의 민간 및 군용 항공 장비가 생산되는 공장을 방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꼼소몰스크 나아무르는 하바롭스크 주에 있는 산업 도시인데 이 첨단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어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선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대학과 러시아 과학원의 여러 시설, 특히 해양생물학 연구실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매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파장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이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성명, 발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뭘 주고받았는지 그래도 파악을 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에서 더 끈끈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결과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다만 미국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열린 데다 공동 성명도 없었기 때문에 대응 방안 공개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북러 간 거래의 실체와 함께 관련된 미국 입장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명백한 불법이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발언입니다. No, Russia cannot take unilateral actions relating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 때문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독자 제재 등 관련 대응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물론 동북아 군비 경쟁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 깔린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를 자처해왔던 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두 나라 관계로 규정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와 물자 지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한미 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다음 주 자신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한 중에 수출 통제를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 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이 대러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의 수출을 막고 있는 이중용도 물품, 즉 민간용으로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 등을 북한이 제공하려 할 경우 한미 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3박 4일, 비행기를 타면 간단하게 갈 일을 열차를 타고 4일, 2,300km나 달려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4년 전 미국과 핵담판을 위해서 중국의 협조를 받아 이 베트남까지 육로로 가로질러 갔던 것, 이것과 매우 비슷하죠. 그때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는데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정상회담은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또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동한 메시지 있을까요? YTN입니다. 코로나19 국경 봉쇄의 공백을 깨고 4년 만에 외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화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대중들을 감사드립니다. 평양에서 열차를 타고 3박 4일 2,300km를 달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푸틴이 동방경제포럼에서 강조한 극동개발과도 맞닿아 있는 동선입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헤이룽장성 시찰 때 동북진흥을 천명하며 묘한 교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 지원은 유엔 대북 제재 틀 안에 갇혀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비롯해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엔 안보리 제재 무력화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대북 제재에 정면 도전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4년 전 북미 핵 담판 때도 중국을 종단하는 4,000km 육로를 택했던 김정은. 닫힌 북한이 아닌 열린 북한을 상징하는 대장정이었지만 하노이 노딜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은 중국 국영기업의 과감한 투자처럼 제재를 뛰어넘는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밀착 행보 하나하나가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각대장으로 악명이 높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30분이나 먼저 도착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았습니다. 4년 전에는 김 위원장이 지각을 하는 바람에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하는데 4년 전과 닮은 듯 다른 북러 회담의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국제회담장에 늘 늦게 도착하는 수법으로 기선제압을 해왔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에는 회담장에 30분 먼저 도착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화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대중들을 감사드립니다. 4년 전 회담 때는 푸틴 대통령이 예정 시간을 30여 분 넘겨 회담장에 나타났는데 김 위원장이 더 늦게 등장하면서 본의 아니게 푸틴 대통령이 30분을 기다렸습니다. 회담장에 도착하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4년 전처럼 전용 열차를 타고 느리게 이동했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인 러시아 하산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린 것도 닮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회담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깜짝 장소를 택했습니다.
이 같은 만남에 전 세계가 주목한 것도 닮은 꼴이지만 두 정상의 입지는 4년 전과는 크게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당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상이 결렬된 이후 김 위원장이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절박하게 손을 내민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게 된 러시아가 더 절박한 입장에 처했다는 분석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주요 고비 때마다 두 정상이 만나 밀착 외교를 이어온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과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맥도날드의 소시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1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지역 하늘 아직은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내려앉아서 오늘부터는 평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같은 초가을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에는 낮 기온이 좀 더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다소 서늘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4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5도, 61도, 해안 지역은 72도, 6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가 되면서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9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시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음료수 또 계속 따라다 마시는 재미도 있지요. 사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소비자의 양심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 조금 따라 먹고 저것 조금 따라 먹고 이렇게 여러 번 리필해서 먹는 경우 많습니다. 또 아이들은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런 파운틴 기계, 소다 기계를 없애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투고 그리고 디지털 주문,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맥도날드가 전국 매장에서 이 음료 기계를 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들어 테이크아웃과 디지털 주문이 부쩍 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감소함에 따라 매장 내의 셀프 음료 기계 운영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다행히 아직 약 10년은 남았습니다. 전국의 맥도날드 매장 내 셀프 음료 기기를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고객들이 앱과 키오스크, 드라이브스루, 매장 내 주문 등 모든 부분에서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맥도날드 지점은 이미 이 파운틴 소다 기계가 없어졌습니다. 셀프 음료 기계 사라졌고 다른 지점들도 점차 셀프 음료 기계를 치울 예정인데 맥도날드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죠. 이렇게 지시를 하면 분점 지점장들이 알아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셀프 음료 기계가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캔디류 제품인 스키틀즈, 샤워 패치 키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유해 첨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올해 2월 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주 하원을 거쳐 지난 11일 주 상원에서 통과돼서 개빈 뉴섬 주지사실로 송부됐습니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스키틀즈, 샤워 패치 키트, 패즈, 선드랍 소다 등의 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일부 첨가물들이 발암물질이라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 첨가물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공식품 첨가물과 자외선 차단제 등에 사용되는 이산화 티타늄의 경우 장 내부에서 상피세포의 기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산화 티타늄, 브롬산 칼륨, 브로마 식물성 기름 등의 첨가물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콤프로스트로 유명한 시리얼 제품들 있죠. 다 켈로그 제품입니다. 켈로그, 이 식품기업 켈로그가 스낵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켈로그는 이사회를 열고 북미 시리얼 사업 부분과 글로벌 스낵 사업 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체로 분할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켈로그는 설립자 월키스 켈로그 이름을 딴 시리얼 제조사 WK 켈로그와 스낵 제조사 켈로바 이렇게 두 개사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켈라노바는 켈로그 앞부분에서 라틴어로 새로움을 뜻하는 노바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다음 달부터 두 사업체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등록금 인상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전망입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이사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2024-25 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6%씩 증가하는 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약 46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칼스테이트 계열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출된 제안서처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 2년간 계속된 인플레이션의 행진과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정책 등으로 등록금 인상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다세대 주택 신축을 늘리는 법규를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가주의회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SB423은 기존 SB35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가주 내 도시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새로 짓는 한편 저소득층 주민들이 한 지역에 밀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다세대 주택을 말리부나 산타모니카, 베니스, 샌프란시스코 서쪽 지역, 그리고 샌디에고 등 부촌 해안가 지역의 신축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SB423은 주택 신축 시 레드테이프를 없애 신축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당초 2026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법규를 10년 더 연장해 2036년에 만료하는 방안을 가주의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10년 더 연장된 배경은 가주의 저렴한 다세대 주택들이 턱없이 부족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홈리스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등 주택난이 가주의 홈리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해당 법안을 선보인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은 저렴한 자세대 주택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신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주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해당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난은 가주민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소득층 주민들은 매달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 상하원에서 승인된 해당 법안은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숙자 주거시설 제공을 위해서 8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숙자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8,1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남가주를 포함한 노숙자 2,693명에게 영구적인 주거시설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은 북가주 세크라멘토로 1,770만 달러 예산이 투입돼서 770명에게 주거시설이 제공될 방침이며 남가주에는 전체 예산의 4분의 1가량인 2,470만 달러가 투입돼서 600명 이상에게 영구 주거시설이 제공됩니다. 남가주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입니다.
1210만 달러가 투입돼서 123명에게 주거시설이 제공되고 LA시에서는 240만 달러가 투입되면서 40명에게 주거시설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숙자 주거시설 제공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노숙자 증가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예전 알렉스 비아누에바 셰리프 국장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비아누에바 국장은 치안 강화를 외쳤고 슈퍼바이저 쪽에서는 지원금을 계속 삭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안 좋게 이렇게 비아누에바 국장은 선거에서 지면서 LA 셰리프 국장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내년 슈퍼바이저 위원장에 도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 매우 중요하다며 LA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의료,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데 그 모든 면에서 심각한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티 정부를 두고 볼 수 없어 이제 내가 슈퍼바이저가 돼 개혁을 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비아누에바 전 셰리프 국장이 도전하는 지역 LA 카운티 제4지구입니다. 제니산 슈퍼바이저, 한인들과도 굉장히 친숙한 슈퍼바이저죠. 이 제니산 슈퍼바이저의 지역구로 롱비치를 비롯해 세리토스, 다우니, 라미라다, 노르웍 등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비아누에바 전 국장은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4지구 정책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좌평향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중도로 돌려놓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인 9월 29일을 앞두고 남가족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한인은행들의 무료 송금 개시일은 21일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 29일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는 오픈뱅크의 마감 기한은 27일이고 한미은행과 CBB뱅크가 22일 시작해서 29일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신한아메리카의 무료 송금 기간은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입니다. 뱅크 오브 홉과 PCB뱅크, US메트로뱅크, 우리아메리카 등 4곳은 25일부터 29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송금할 수 있는 국가로는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한인은행들은 명절을 맞이하는 한인 고객을 위해서 고향과 타지에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무료 송금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해당 서비스는 각 은행 고객에 한하고 개인 송금이 아닌 비즈니스 송금은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일 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관광도시들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물러나고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 욕구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쁜 마을 처음엔 좋았죠. 지금 이제 좀 그만 오세요. 이러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오스트리아라고 그래요. KBS입니다.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푸른 호수와 높은 산, 역사적인 소금 광산에 16세기 모습 그대로인 예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은 700여 명에 불과한데 관광객이 많게는 하루 10,000명이나 찾아옵니다. 쉴 새 없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관광객이 다시 늘자 이를 반기던 주민들도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주민들을 좀 배려해달라는 현수막도 소용없자 주민들은 하나둘 가림막을 세우기 시작했고 도로 터널을 막으며 시위도 벌입니다. 그래도 꼭 방문해야겠다면 최대한 조용히 머물다 가라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 지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7%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고 7월 상승률 대비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가솔린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도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역시 상승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 0.3% 올라 시장 전망 0.2%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1년 전 높았던 국제유가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 이런 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가구의 소득을 감소했고 빈곤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제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연례 통계 자료집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미국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은 74,580달러로 전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질 소득도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가구의 실질 중위소득은 지난 2019년도 78,25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빈곤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매년 식비와 주거비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소비를 위한 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이 못 미칠 경우 빈곤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현금 지원을 지난해에 종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과 애플워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예전 같진 않죠. 예전에 막 아이폰 나온다 그러면은 막 인터넷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찾아보고 생방송 보고 그랬는데 그만큼의 이렇게 큰 관심은 사실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신제품이 공개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은 갖긴 했습니다. 애플 유일한 아이폰만을 위한 충전 단자를 사용했는데 처음으로 다른 스마트폰과 똑같은 충전 단자를 쓰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겠죠. YTN이 보도합니다.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가장 달라진 건 충전 포트입니다. 10년 넘게 써온 독자 규격 대신 대부분 스마트폰이 쓰는 USB-C 단자를 적용했습니다. So we're bringing USB-C to iPhone 15. It enables charging, transferring data, playing audio and video, and it's been built into Apple products for years. 애플이 아이패드나 맥북이 아닌 아이폰에 독자 규격 대신 범용 충전 방식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모든 전자기기 충전 방식으로 USB-C 방식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이폰 15의 외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고급 모델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기본 모델에도 적용되면서 탈모를 떠오르게 한다던 M자 모양 노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격을 올릴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기본 모델은 $799, 플러스는 $899, 프로는 $999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같이 공개한 애플워치는 편의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계 찬손 엄지검지를 부딪혀 전화를 받는 등 화면을 만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기능을 늘렸습니다. Apple Watch helps us stay healthy, active, and connected. And iPhone impacts just about everything we do. They're with us all the time. And if you left either one at home, I bet you'd go back and get it. 아이폰 시리즈는 미국과 영국, 중국 등 40여 개 나라에서 오는 15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매장에서는 22일부터 판매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 중국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리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새 아이폰 시리즈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크지만 인플레이션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솔로몬 CEO는 지난 12개월 동안 연착륙 가능성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주변 환경이 확실히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낙관적인 전망보다 조금 더 고착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지만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야당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이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며 크게 반발한 가운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법사위 등 3개 상임위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I am directing our House committee to open a formal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Joe Biden. This logical next step will give our committees the full power.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대표적 조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가 부통령이었던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고 탈세도 저질렀는데 연방정부가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는 정식 소추 제기 전 절차로 공화당 내 일각에선 정치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I think this shows bold and strong leadership by our Speaker of the House, Kevin McCarthy, and this investigation needs to happen. 반면 백악관은 즉각 감독 조사 담당 대변인이 최악의 극단적 정치라는 반박을 내놨고 여당인 민주당은 일제히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As leverage to try to improve their political position. They know that there is no basis for this. There's more important things we have to do right now. This basically just takes up an awful lot of time. 실제 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 해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처럼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세를 가속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최근 미 전역의 유권자 1,0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2%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80%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밝혔고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91%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토해 지지 정당에 따라 뚜렷한 대비를 나타냈습니다. 두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2021년 8월 이후 50%를 밑돌아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대선 초반 풍향계로 간주되는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모두 나란히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 발표됐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 이어지는데요. 스포츠 소식 궁금한 게 많으시죠? 한국 축구 소식도 있고 류현진 소식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한국 축구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지만 일단 다저스, 엔젤스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러고 갈까요? LA 다저스가 지금 거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LA 다저스 제가 오늘 성적 얘기보다는 유리아스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LA 다저스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유리아스와의 손절, 관계를 끊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LA 다저스 스테디움에 가면 유리아스 포스터가 있습니다. 유리아스 포스터가 구장 전체에 걸쳐서 한 2군데 포스터가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제 그거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라커룸도 치웠죠. 그래서 유리아스와 관련된 영상, 벽화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빠르게 헤어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LA 다저스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11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LA 엔젤스는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0대8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시애틀을 그 전날 꺾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했었죠. 근데 어제 당연히 완봉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LA 엔젤스는 지금 오타니, 트라웃 모두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텍사스의 강타선을 상대로 6이닝 3실점으로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류현진은 3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그러나 4회 텍사스 타선의 초구 공략에 당했습니다. 류현진은 선두타자 코리 시거에게 초구 중전 안타를 내줬습니다. 이어 3번 타자 그로스먼에게도 초구를 공략당했는데 2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4경기 연속 홈런을 맞았지만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원아웃 1루에서 101km 느린 커브로 삼진을 잡아낸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타자 노의 당황한 표정에 MLB.com은 류현진이 타자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6회 홈런을 내준 그로스먼을 다시 만났을 때는 서력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끝에 걸치는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이후 한 점을 더 내주긴 했지만 아메리칸 리그 팀 타율 1위 텍사스를 상대로 6이닝 3실점. 부상 복귀 후 8경기 만에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가 6대3으로 져 류현진은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You know, in a perfect world, they're all going 7, you know, and they're throwing 100 and something pitches or 8, whatever it is. But, you know, we knew when he came back that this was the type of effort and then probably a little bit more. 선발 맞대결을 펼친 셔저는 6회 원아웃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강판됐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패배로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텍사스에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원격 근무 논란에 휩싸인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부임 이후 6경기 만에 정말 힘겹게 첫 승을 올렸죠. 이 클린스만 감독은 이달 말까지 유럽에 남을 예정이었지만 악화된 한국의 여론 탓인지 오늘 귀국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표팀은 전반 7분 수비수 정승현과 골키퍼 김승규의 호흡이 맞지 않아 가슴 철렁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골문 앞에서 상대에게 쉽게 슈팅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에 불안함도 노출했습니다. 답답했던 흐름을 바꾼 건 전반 32분 조규성의 행운이 깃든 골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맞고 골절된 공이 공중으로 뜨자 조규성이 머리로 재치 있게 밀어 넣었습니다. 대표팀은 손흥민이 과감한 돌파로 반칙을 유도해 추가골을 넣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명백히 다리가 걸려 넘어졌는데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에도 김민재와 손흥민이 잇따라 절묘한 침투 패스를 뿌리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추가골에 실패한 채 1대0 승리. 뚜렷한 전술보다 유럽파들의 개인기에 의존한 클린스만호는 출범 이후 6경기 만에 간신히 첫 승을 올렸습니다. 상대보다 2배 이상 많은 19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한 골만 기록한 골 결정력도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많은 기회에도 골을 더 넣지 못한 점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초 김민재 경기를 관전하겠다며 유럽에 남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 탓인지 계획을 전격 변경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내일 오후 귀국해 다음 달 A매치 명단 발표를 앞두고 K리거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하죠? 오늘 평년 기온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춥다고 합니다. 인디안 서머를 앞두고 이게 또 시샘하는 건가요? 네. 아니겠죠. 아무튼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갑자기 추운 날씨 당황해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근하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
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